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 격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강달러세에 힘입어 명품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에르메스가 내년 최대 10%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다시 20%대를 넘어가며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안마 시술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6명이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 여성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한 주택가의 쓰레기통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핏불 8마리가 2세 여아를 포함한 3명의 시민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 탕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에이미 코니 브렛 연방대법관은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연방 재무부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 협회는 제7순회항소 법원에 항소했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을 당한 것입니다. 또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 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지난 20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내로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가 지난주 출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웹사이트로 지난 주말 기준 이미 800만 명 이상이 대출 탕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온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장내 회의에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의 발언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9%포인트 오른 4.228%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미국 국채금리도 0.06% 오른 4.6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달 1에서 2일에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2월에도 같은 수준의 큰 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뉴저지에서 열린 지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우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솔직히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실망스러운 성과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온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가 내년 최대 10%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도 미국인들은 강달러세에 힘입어 명품 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실적 발표 후 내년 가격이 5에서 10%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메스는 올해 이미 가격을 4% 인상한 바 있는데 이는 에르메스의 예년 평균 가격 인상률 1.5%에서 2%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즉, 에르메스가 이번에 예고한 내년 가격 인상률은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메스 측은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 인건비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초고가 명품 브랜드들은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습니다. 샤넬은 지난 2021년 클래식 플립백 가격을 3차례나 인상했고 지난 1월에도 코코 핸들, 비즈니스 어피니티 등 베스트셀러 핸드백 가격을 기습 인상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도 명품 시장은 굳건했습니다. 에르메스가 발표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31억 4천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구찌의 모 회사 케링 매출도 시장 전망을 뛰어넘어 작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51억 4천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도 3분기 매출이 19%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강달러세에 힘입어 자국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에서도 명품 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대 명품 수요국 중 하나인 중국의 소비력이 탄탄한 것이 에르메스를 비롯한 명품 회사들의 실적 자신감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명품 회사들은 7, 8월에 중국 청두와 다롄, 마카오 등이 일시 봉쇄됐는데도 중국에서의 판매율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급격히 떨어진 추위에 실내 활동이 잦아지고 환기를 시키는 경우도 적어지면서 뉴욕시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 이후 처음인 것으로 겨울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20%를 넘었습니다. 다시 겨울철 재확산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맨하튼 헬스키친의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지역 감염률이 2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전체의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감염자는 2,05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여름 이후 2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로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 맨하튼 미드타운과 퀸즈 지역의 감염률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퀸즈에서는 엘르머스트와 미들빌리지의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이 각각 14.4%와 15.5%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싱, 어번데일, 프레시메도 등의 지역은 12에서 13%대를 기록해 이보다는 낮지만 시 전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9월 초까지 시 전역의 신규 감염률은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기를 덜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겨울철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 확산까지 가세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알려진 BQ1과 BQ11이 빠르게 확산해 이미 뉴욕주 신규 감염의 최대 3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안마 시술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6명이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 여성 3명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국토안보국 산하 인신매매부서와 페어뷰 포트리 경찰서 등 3개의 사법기관 합동수사대는 뉴저지 페어뷰 버겐블러바드 소재에 있는 푼타카나와 아즈텍스파 등 2곳에서 한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고객으로 위장해 업소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업소 직원 중 4명에는 성매매 등의 혐의를, 2명에는 이민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은 체포 즉시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계됐습니다. 푼다카나에서 붙잡힌 리안지안 돕과 레옹 르롭 등 2명은 성매매 가담 혐의 등을 받았고, 아지텍스파에서 체포된 김진선, 배지연, 번슨장, 한인 여성 3명과 휴일 레밍턴은 성매매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들 2곳의 업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총 11,291달러의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오늘 아침 스타튼아일랜드의 한 주택 진입로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과 검시관은 사망자의 신원과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포트 리치먼드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경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 무언가로 가득 차 꽉 닫혀있지 않은 대형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의만 부분적으로 걸쳐져 있는 30대 추정 여성의 시신이 담요로 쌓여 있었습니다. 당국은 시신에서 무언가에 찔리거나 맞은 듯한 외상의 흔적이 없다고 밝히고,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다른 곳에서 파티를 벌이던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기절한 후 당황한 주변 사람들이 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쓰레기통에 안면이 없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주택의 세입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밤새 이웃집 어딘가에서 벌어진 파티로 시끄러웠다고 전했습니다. From what I know, she overdosed and they threw out like garbage just a couple of times. Speak to her, hello, how you doing? That's just about it. And other than that, I don't know. The whole thing is just pretty messed up. It's crazy. A dead body right outside our house, and a lot of people have kids over here, so anybody could have seen that, you know.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검시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여성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주택가에서 행인 3명이 핏불 8마리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주택가에서 행인 3명이 핏불 8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12시 50분경 뉴 브라이튼의 요크 애비뉴와 프로스펙트 애비뉴 인근에서 10대 여자 2명과 2세 여아가 한 집에서 뛰쳐나온 핏불 8마리의 공격을 받아 신체 일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개들이 머물던 집 주인이 외출한 사이 열린 창문 틈새로 빠져나와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just feel bad for the little girl and whoever else that got into that. I seen all the puppies running all over the street and stuff, and there was people all trying to grab all the puppies, and the big puppies were getting mad because at first they weren't being vicious because I seen them, they were all in the yard. They were like 20 little puppies running around. 핏불의 공격을 받은 19세 여성과 13세 소년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으며 2세 여아는 왼팔을 부상당했습니다. I was scared because then once I seen him attack the lady, one of them reached for her ankles, grab the ankles, then drags her. She get on the floor. Then they all just start piling on the lady and it was over.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핏불이 거주하던 집안에서 총 10마리의 개를 발견하고 시립동물관리센터로 이송했으며 견주인 로드니 조안 48세와 숀테이 홀랜드 29세를 중과실치상, 동물학대, 아동복지 위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QNS 프로젝트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QNS는 아스토리아의 36에비뉴 37스트리트를 시작으로 5개 블록에 2,800유닛에 달하는 초고층 럭셔리 아파트와 영화관, 식당 등 상업시설, 2에이커 크기의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퀸즈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내달 시의회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승인 표결 결정을 앞두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줄리원 뉴욕 시의원은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 저소득층 유닛을 더 많이 배정하지 않으면 재개발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부동산 개발업체 측은 아파트 건립 시 유닛 중 25%를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배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줄리원 의원과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 등의 반대로 이를 40%로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원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조닝위원회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거주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비율을 55%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5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 등은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운전자의 감독하에 도로주행 연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습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주행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차량 사고 예방이 취지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세 미만 운전자 관련 차량 사고가 약 2만 8천 건 발생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0시간의 도로주행 연수 의무가 추가되면 10대 운전자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오미크론 2가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며 주 전역에서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2가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받게 되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보호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39%가 초기 2회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의 초기 2회 접종 완료율 72.8%보다 낮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초기 2회 접종 완료 후 또는 추가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 후 오미크론 2가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비전제로 정책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뉴욕시 브롱스 남동쪽에 위치한 헌트포인트, 롱우드, 모리사이나의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5명으로 시 전체 평균인 1만 명당 평균 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가구의 71%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퀸즈 일부 지역과 32가 한인타운이 위치한 맨하탄 미드타운 지역의 경우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각각 2명으로 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스페셜 에퀴티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사망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유색인종 비율은 87%에 달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유색인종 비율 67%보다 20%포인트나 많은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더 높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총 27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10월 현재 이미 200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